네, 투자자에게 뉴스는 애증이죠, 애증. 봐야 되는 거고 매일 보는데 사실은 뉴스를 보고 사면 돈 버느냐? 돈 잃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돈이 되는 뉴스 중심을 잡아주실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뉴스 볼 텐데 첫 번째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 네. 유럽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양극재 기업 최초로 유럽을 진출한다. 에코프로 자체로서는 엄청난 상승률과 함께 지금 조정, 또 뭐 MSCI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유럽에 간다. 이거는 뭐 유럽의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로는 장기 비전으로 봐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의 주 거래 고객사를 좀 아실 텐데 대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만 좀 관심이 있으신데 그렇죠. 예. 사업 내용을 이럴 때 더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주로 이제 SK온 그다음에 원래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했던 데는 JV를 같이 설립했죠. 그게 이제 사실 삼성 SDI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증설을 최대한 늦게 시작을 했고요. 스텔란티스와의 계약을 이제 JV를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거를 가장 늦게 발표했죠. 어떻게 네.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쪽 시장에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 SDI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조금 더 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금 미국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법인을 세운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SK온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초반에 에코프로 BM과 같이 계약을 엄청나게 큰 수주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결국에 CRMA 법안도 IRA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진출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였다라고 미리 가서 보시면 좀 돼요. 판을 깔아야 된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글로벌로 가야죠. 가는 건 예, 맞죠. 예. 그리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예, 이제 예.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로 이제 SDI의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그 헝가리 쪽에다 공장을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 보면 뭐 BMW라든지 뭐 벤츠 쪽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이제 BMW랑 협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지금 삼성 SDI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당연히 뭐 이런 수순을 네.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뭐 헝가리를 포함해 헝가리에 이제 유럽 진출한다. 이거는 뭐 장기 성장을 위해서 200% 공감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네. 되는 건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성장을 많이 반영했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주가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급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장기 성장 말고 단기적인 대응이 투자자들은 사실 고민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거죠. 이제 이거 지금 말을 뭐 잘못하면 뭐 자꾸 댓글이 날라오고 뭐 이래서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게 선반영돼서 조정이 좀 나오려고 할 때 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 핵심적으로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죠. 경쟁이 없을 거다라는 예. 중국이 배제되면서 경쟁이 안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도 중국의 업체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또. 예. 그리고 뭐 이제 그게 뭐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스볼트를 비롯해서 기존에 이제 양극재 업체 유비코라는 회사가 원래 있습니다. 그럼 그 유비코도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 회사가 만약에 캐파를 증설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도 또 큰 경쟁자가 이제 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업체만 보더라도 유비코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서로 가격 싸움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저는 뭐 저번에도 이제 온앵커님이랑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2차 상승 이후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3차 상승이 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나 아니면 우하향이 살짝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 그룹의 헝가리 유럽의 진출 이야기를 뉴스로 했는데 그런 중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이건희 부장님이랑 정리를 했고요. 다음 기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예, 삼성전자인데요. 예, 다시 5만 전자가 나. 이런 제목 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맨날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책임도 안 줘요. 언론에서 이거 어디 기사야? 뭐 모르니까 다행입니다만, 그죠? 네.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뭐 10만 전자 간다고 뭐 수익 났습니까? 5만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일 텐데 이번 1분기 실적 나온 게 한 시장에서는 1조 정도 네. 되게 낮게 봐서 네.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는데 6천억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도 지금 2분기는 아예 뭐 이제 전사 합산해서 적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1분기도 반도체는 분명히 적자였다. 그죠? 네. 2분기 적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적부터 한번 좀 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행히 1분기 때는 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방어를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2분기에는 그것도 방어가 힘들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적자는 좀 더 커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항상 보면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이게 약간 좀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네.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전부터 2분기까지가 적자라고 얘기했던 애널들이 많았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최악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1분기 때 다른 사업 분야로 방어를 했지만 2분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의 마지막 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주가를 보셔도 늦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굳이 빠르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이제 감산 발표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급반등했었습니다. 그날 4% 올랐죠. 예, 네. 근데 그건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뭐 중장기로 내가 쭉 끌고 가시는 분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뭐 사서 모아야 되는 단계지 뭐 사자마자 수익 내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선반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죠? 그렇죠. 2분기가 전사적으로 이제 합산해서 적자 난다 그러면 와 큰일 났다가 아니라 2분기 적자를 많이 낸다고 하면 발표할 때 그때가 아마 반등 시점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실 그걸 예단하고 미리 사서 소위 시간 싸움하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보초 쓴다 그러는데 가서 보초 쓸 필요 없다, 그죠? 예, 기본적인. 보초 쓸 필요 없고요. 오히려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네. 더 낫지 않겠네요. 그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말해 뭐에 결이 같고요. 다만 소부장 쪽은 조금 약간 그러면 생각이 소부장도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주니까 안 좋았는데 일부 또 투자하는 섹터가 있다. 그죠? 좋은 그쵸. 쪽이 있다. 네, 네. 그쪽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뭐 AI 반도체 관련된 뭐 그 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네. 회사들 한미 반도체는 오늘 뭐 리포트가 또 조금은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나오긴 했지만 방향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쪽은 기대감 때문에 조금 과하게 올라간 부분은 있고요. 근데 여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쪽밖에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죠. SNS텍이라든지 그렇죠.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가 조정을 좀 받긴 하지만 여전히 후공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좋다가 요번에 좀 안 좋았는데 네. 이런 필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 중에서 그나마 좀 AI 반도체 칩이랑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 회사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초미세 공정 관련된 뭐 EUV 공정 관련된 회사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뭐 네. 소체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언급하셨고 SNS텍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소위 뭐 그 반도체 기업인데 와 영업이익률이 막 20몇 프로, 30% 나오는 네. 기업들이 있어요. 알짜 네. 같은 기업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어쨌든간에 광범위한 대응보다는 약간 국지전적인 그렇죠.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했고요.
세 번째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네, 조선주들도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죠, 그죠? 네. 철강이나 조선이 움직이는데 마침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게 많은데 큰일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글쎄,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그 예, 결합 신청도 예. 있고 조선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하나 네. 인수 때문에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 좀 이끌었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업을 한번 쭉 풀 리포트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네.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조선주는 수주잔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주잔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가 못 올라. 주가는 계속 제자리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결국엔 예전에 한번 수주잔고 조선주가 부러지기 전에 수주잔고가 한번 굉장히 좋았다가 근데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는 해양 플랜트 사업 때문에 망했었죠. 네. 한 6조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 전 3사가 합쳐서. 수주는 받았는데 돈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혹은 뭐 적자나거나 뭐 예. 수주했다가 뭐 또 예. 취소하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럼 단순 비교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수주잔고는 불량이 돼서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의 수주잔고들은 그런 쪽이 아니고 대부분 다 LNG 쪽이라든지 아니면 상선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다. 네, 질이 좋습니다. 질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저평가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한번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돌아설 걸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은 뭐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화에서 뭘 해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걸로 보고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 저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고생하다가 그죠? 예. 여긴 건설 부분도 좀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렇죠? 네. 조선주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시고 그럼 또 이제 아까 반도체 했던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보다는 소부장에서 네. 물론 제한지역이에요, 그죠? 그쪽에 관심 있는 것처럼 조선주 얘기할 때도 조선주 무거워 기자재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조선주는 사실 조선주로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조선주로 가는 게 좋을지 혹은 이제 또 기자재가 좀 더 먼저 움직일지. 지금은 이제 기자재들도 좀 많이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긴 했었는데 좀 아직은 좀 약한데 저는 지금은 조금 무겁게 가더라도 조선주 쪽. 조선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자재 쪽에서는 일부 뭐 지금 뭐 그 한국카본이라든지 이쪽에 뭐 불나고 이러면서 반대편이 좀 올라오고 하긴 했는데 네. LNG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저는 안에 내용을 이럴 때 조금 안 좋게 해서 바닥에 올라올 때는 가장 탄탄한 주식을 봐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이제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 조선주 중에 유일하게 흑자 전환이 빨리 됐고요. 그다음에 수주잔고도 건전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엔진 기술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 단점이 뭐냐면 엔진을 다른 데서 사갖고 와야 돼서 만듭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조선주의 또 다른 그 트렌드는 친환경 선박 쪽인데 그렇죠. 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면 엔진 자체를 자기가 설계를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점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탑픽은 그냥 HD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가장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는 여기는 없는데 예. 현대중공업을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분만 시장 얘기 좀 듣고 마무리하면 전반적으로는 조정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쪽이 변동성이 커지는데 조정은 뭐 FOMC 전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 아니면 조금 깊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십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어제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이제 시장을 보면 네. 참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혼란스럽다. 예, 그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종목들은 뭐 10몇 프로 갔다가 뭐 마이너스 5%까지 뭐 내리꽂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되게 투심이 좀 얇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좋은 표현이시네요. 예, 얇아져서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언제 내가 도망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실현하고 다음에 뭘 살 것이냐라는 종목을 조금 찾아보시는 시기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파티장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가운데 중앙 테이블 쪽에 모여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슬슬 출구 쪽으로 지금 이제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